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늘도 또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주에 7일 이후 현재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설 것이라는 점에 환호를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종료되고 내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달러화 가치와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1%대에 올라서 다우가 1.4% 상승, 사상 처음으로 37,000을 넘어섰습니다. 37,090입니다. S&P 500 1.37% 상승해서 4,707입니다. 나스닥 1.38% 상승 14,733.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991로 1.55%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21년 12월 1일 3,946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7,000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4,700을 지금 돌파해서 오늘 4,707입니다. 나스닥 지수 지난해 1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현재 S&P 500 지수가 4,707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9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상승 속도가 거의 2배 정도 좀 빠른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2년 정도 전후가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 지수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오늘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그동안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가장 적게 올랐어요. 12% 상승 중입니다. 그러나 37,000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S&P 500 23%, 100년의 역사상 연평균 9에서 10% 오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연말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23%나 상승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 42%, 나스닥 100 지수는 5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60%나 올랐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장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초부터 예상외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참고로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들을 보면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은 ETF들은 모두 레버리지였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의 수익률이 높죠. 하락장에서는 대신 이 레버리지의 수익률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현재 1위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출시한 미래에셋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필반나의 2배 레버리지입니다. 이 상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 2배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담고 있죠. 이 ETF는 올해 들어서 129%나 상승을 했습니다. 100% 2배가 넘는 거죠. 나스닥 100 지수 하루 수익률 2배 추정하는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129% 두 번째로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자산 운용이 내놓은 삼성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108%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레버리지가 3배가 없어요. 2배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3배 레버리지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스닥 100 레버리지 TQQQ 188%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반도체 레버리지 SOXL은 198% 올라서 두 종목이 모두 연초 대비 3배씩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하락장에서 TQQQ는 80%나 폭락을 했고 SOXL은 90% 폭락을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1,000원으로 떨어져요. 2만원짜리 주식이 2,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도 견디기 힘든데 말입니다. 이렇게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무섭게 폭락을 하지만 또 올해와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 반대의 폭등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 80, 90%씩이나 폭락을 했을 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면서 좋은 기회였던 저가 매수 못했던 사람들은 올해 들어서 그렇게 예상외로 3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아직도 80, 90% 폭락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이렇게 하락장일 때 저가 매수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레버리지뿐만이 아니죠.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하락장에서 많이 매수한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얼른 주워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몇 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주가가 떨어지면 어이구 길바닥에 돈이 떨어졌구나. 얼른 주워야지 하고 말입니다. 빅테크주들 매그니피센트 7 미대형 기술주예요. 7개 종목들의 주가 올 들어서 인공지능 성장 기대감에 연초 대비 평균 70%가량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 압박과 또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서 매그니피센트 7 100개 종목 중에서 이 빅테크주 7종목이 차지하는 종목이 무려 50%가 넘어요. 51%에 달합니다. 나머지 93개 종목이 49%예요. 오늘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1.67% 오른 197.9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4일 종가 195.83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가예요. 주당 200달러 돌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시가총액이 3조 790억 달러 불어났어요. 다시 3조 달러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4개분기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4개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하드웨어 매출 부진을 딛고 내년에는 실적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애플 주가에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알파벳, 구글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주가가 인공지능 영향으로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JP모건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내년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오늘 현재 132.57달러예요. 앞으로 한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광고 증가폭 개선과 이익 마진 증가, 또 새로운 제미나이 울트라 인공지능 상품의 발전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모델 가운데 사람의 버금가는 가장 높은 성능의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추론 능력과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지난주에 3가지 버전의 제미나이를 발표했고 내년 초에 가장 강한 버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에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는 소식에 장중에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종가에는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차량의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장치가 불충분해서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이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도 했었습니다. 원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1.25% 오른 배럴당 69.4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데다가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OPEC,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존 2.8%에서 상향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보고 있습니다.